안녕하세요, 약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2월 26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제 피를 토하면서 내려오던 비트코인이 그래도 잠시 하락을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업로드된 영상과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복합적으로 체크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평선, 이평선이 이 정도 있었습니다. 이평선이 천천히 누우면서 이 이평선을 넘지 못하면 결국 왈칵하고 쏟아내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쏟아내렸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자리 92K에서 91K 정도를 지키고 있던 자리였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근데 이 중요한 자리는 저는 깨질 것 같다. 여기는 거의 깨질 것 같고 다음 많이들 보고 있는 8호 정도가 있는데 이 85K 가격은 짧게 끊어지거나 혹은 그냥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를 예쁘게 찍어주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보고 예쁜 자리인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좀 짧게 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어제 영상 찍을 당시로 보면 여기는 깨질 것 같고 이 언저리에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자. 그래서 짧게 끊기고 올라온다면 올라오는 힘을 봐야 할 거고 하이패스로 통과되면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한 80K 정도에서 73K 정도가 굉장히 예뻐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85K가 조금 미달난 상태에서 한 86K 초반까지 빠지고 현재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제 라이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들 해요. 왜 도대체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는가? 어떤 여파로 떨어지는가? 바이비트의 영향이냐? 그게 아니라면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 글로벌 증시 자체가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이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비트코인이 그러면 오르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첫 번째, 단일 이슈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단일 이슈로 인해서 다른 증시들은 다 빠지는데 비트코인만 떡상하려면 굉장히 큰 이슈가 있어야 한다. 즉 트럼프가 입 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샤라웃하지 않는 이상은 단일 이슈를 달고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이 두 번째는 전체 증시의 상승이다. 전체 증시가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주고 혹은 찐반으로 날아가면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건 전체적인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도 한번 봐야겠죠. 지금 보시는 건 미국 3대 증시와 비트코인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급락하고 있던 흐름, 급락하고 있던 흐름, 급락하고 있던 흐름에서 다우존스는 버텨주고 있고 S&P 500 역시 양봉을 살 뽑아주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나스닥을 많이 보는 이유는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과 현재 비트코인이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엔비디아가 잘 될 때 AI 섹터가 붐을 받으면서 꽤 큰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3대 증시도 중요하지만 나스닥의 흐름이 가장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니까 조금 유심히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현재 보시면 나스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걸려 있어요. 1, 2, 3, 4, 5, 6 여섯 번째 지지라인과 상승하던 추세선의 중단 라인을 간당간당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우존스는 바닥 깔았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더블 바텀을 찍고 반등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상태가 좋아 보여요. 근데 나스닥은 현재 애매한 구간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단선이 이렇게 좀 중요하게 작용했고 계속 지켜오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지금 뚫릴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뚫림 컨펌이 나려면 오늘 정도 지나고 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드리면 미국 3대 지수를 다 따라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다우나 S&P 500보다는 나스닥의 흐름이 조금 더 비트와 흡사하다고 보인다. 지금 중요한 건 나스닥이 어디로 움직일지가 꽤 중요할 것 같아요. 나스닥이 상승하니까 무조건 상승합니다 라기보다는 현재 비트코인이 브레이크가 잡혀 있는 상태고 주요 라인인 85K 위에서 조금 짧게 페일러 형태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나스닥이 끌어내리면서 이 자리를 한 번 더 깨주지 않으면 반등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위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쇼트트랙 보시면 팀전 할 때 엉덩이 밀어주죠. 바톤 터치 할 때. 그런 것처럼 비트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버티고 있는 사이에 나스닥도 동반해서 반등을 준다면 비트가 조금 더 올라가기가 쉽겠다. 엉덩이를 밀어주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스닥에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오전 6시 30분, 내일 새벽이에요. 한국 시간 내일 새벽에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완전 최신판은 아니지만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나스닥 시총 2위입니다. 즉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움직임에 따라서 나스닥이 주요 라인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아래든 위든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에 실적 발표가 잘 나와주면 상방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적어도 약반등 정도는 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와서 나스닥이 지금 중요 자리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걸 가속화시키거나 혹은 낭떠러지 밑으로 트리거를 발생시켜 밀어버릴 수도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 엔비디아의 발표를 기준으로 이 추세선을 깨거나 혹은 이 수평 매물대를 깰 가능성도 있고 혹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랬을 경우 비트도 당연히 이 흐름의 여파를 어느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엔비디아의 역할에 따라서 나스닥이 영향을 받고 그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비트도 이 상태에서 찐반을 만들어 주느냐 혹은 반등 후 재하락하느냐 혹은 그냥 이 상태로 밀어버리느냐 세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알겠어. 네가 말하는 나스닥의 중요성도 알겠고 그 나스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오늘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우린 어쨌든 비트코인을 운영을 할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 매매할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롱숏 두 가지밖에는 없잖아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결국 두 개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드려 보자면 우선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나스닥도 밀리면서 다우도 밀리고 S&P 500도 밀리잖아요. 그럼 그냥 여지없이 이 상태에서 줄줄줄 버티다가 쭉 빠져서 저는 오히려 이 자리는 가속화가 날 자리라고 보이거든요. 이 자리가 가속화가 나면 85가 깨지면 아마 80 혹은 73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하루 만에 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80K 정도 부근에서 짧게 받아보거나 아니면 여기 73K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라고 보면 이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반등의 힘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 반등의 힘이라는 건 결국 끌어올렸으면 주요 자리들을 다 올라타주거나 일정 기간 이상은 눌림이 안 나와서 타고 싶다는 포모를 만들 정도로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이 언저리 90K나 혹은 어제의 고점인 92K 정도까지 해서 비비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롱 타고 싶은 포모가 오는 정도인가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상승으로는 전 부족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이든 아니면 다우든 미증시가 다 올라가지고 반등을 주면서 비트가 여기까지 온다고 해도 여기는 공통롱 구간이라고 볼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재차 하락에 대한 공포가 종식되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어느 정도의 확실한 상승이 있어줘야 하락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내가 사지 못한 상황에서의 롱 포모가 올 거란 말이죠. 그 구간이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4K를 애매하게 뚫지 않고 좀 크게 뚫어내고 이 위에서 지지를 받는 다음에 아마 롱 포모가 와서 여기에서 많이들 살 것 같아요. 많이들 산다는 건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는 거고 여기서 버텨내네 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랬을 경우에 찐반이 생기는 거지. 제 생각에는 어중간한 자리, 어제의 매물대에 걸린다거나 혹은 어제 90K 정도의 상징적인 가격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면 이거는 꼽힐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의 발표나 나스닥의 상승, 미 3대 증시의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애매한 상승이라고 하면 다음번에 한 번 더 꽂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즉 이 힘을 봐야 한다라는 내용을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응용해서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80K 그리고 73K 정도의 수준까지 한 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80K가 찐 바닥이라면 올라갈 때 80K에서 쭉쭉쭉쭉쭉 올라줘서 최소한 그때는 한 91K 이상에는 얹어 놓아야 이게 찐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모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발 더 빠져서 80K에서 롱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빨리 올라가는지 그리고 강하게 올라가는지를 보고 만약에 빌빌빌빌 오르면서 85K, 86K 정도 언저리에 걸린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발 더 빠져서 73 보러 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미 3대 증시가 돌려주는 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인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오늘 나스닥에서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실적 발표 전으로 올라온다면 주요 자리를 돌파해 주는지 보고 힘이 없다고 하면 한 발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한 발 더 떨어져서 보던 80K 정도 온다고 하면 이 80K 정도의 반응 요소 그리고 반등 주는 힘을 잘 봐야 될 것 같다. 여기에서도 미적지근하게 오르면 저는 73까지 간다고 본다.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올려 붙여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서 92K까지 오르더라도 결국은 94K 정도는 깨줘야 찐만이다. 오늘 하루 종일 반등을 하더라도 새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안 좋아서 내리꼽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간의 무빙에 대해서는 반등으로 접근을 하고, 어쨌든 엔비디아의 발표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상승은 애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트리거가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롱의 신뢰도는 조금은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오늘 관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3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많이들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주 안 좋은 자리에서의 브레이킹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하락을 하더라도 한계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며칠 힘드셨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고 오늘까지 정도 보고 나면은 갈피가 좀 잡히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보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항상 전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